보통 누군가 살이 찌면 이렇게 말하죠. 너무 많이 먹었을 거야. 또는 운동량이 부족했을 거야. 이게 바로 다이어트, 칼로리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1970년대, 80년대가 아니에요. 2020년입니다. 누군가가 살이 찐 상황, 그러니까 체지방이 적정량보다 많은 상황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의심해볼 만한 원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탄수화물과 인슐린에 과잉 노출되어 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먹고 있는 탄수화물의 종류, 탄수화물의 양, 탄수화물에 노출되는 빈도, 그리고 이 노출되는 시간의 문제예요. 종류라고 했을 땐 보통 식사를 밥, 빵, 면, 떡과 같은 탄수화물 중심으로 한다. 그리고 설탕과 액상과당이 들어가 있는 달콤한 음식이나 음료수, 그리고 간식들을 먹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양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런 탄수화물들을 많이 먹는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 빈도는 그동안 간과되어 있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어떤 종류의 탄수화물을 얼마나 먹느냐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거를 몇 번에 나눠서 먹는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탄수화물 들어간 음식을 하루에 5회 이상 먹는다면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출 시간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5번을 먹는다고 해도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에 끝나는 거랑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나눠지는 거랑은 다른 거죠. 만약에 야식을 드시거나 늦게까지 무언가 탄수화물 들어있는 걸 드시는 분들은 이 탄수화물과 인슐린에 노출되는 시간이 엄청 길 거예요. 인슐린은 우리의 에너지 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지만 우리가 여기에 지나치게 많이 노출될 경우에는 우리는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 앞에서 다뤘던 탄수화물, 인슐린 과잉 자체는 조금 더 단기적 시점의 이야기라면 이건 장기적 문제 상황을 언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만이라고 하는 문제는 한두 달 만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살이 찌는 거죠. 비만이 아니에요. 수십 년간 어떤 생활 습관 안에서 몸 안에서 문제가 발생한 건데 그 대표적 문제 하나가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고인슐린 혈증, 혈액 속의 인슐린 농도가 높은 상황, 이런 것들이 20년, 30년 오래 이어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몸에서 에너지가 흐르는 배관이 있는데 이 배관이 막혀버렸다는 거고요. 이건 장기적이면서도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간과 굉장히 연관이 깊은데요. 간의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인자들은 제가 보기엔 설탕, 과일, 그리고 술이에요. 특히 술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보통 술을 20년 또는 30년 이상 자주 많이 드셨다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년 남성분들 중에서 배가 임산부처럼 되게 많이 나와 계신 분들을 보실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분들은 몸에서 에너지가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지방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에서 처리되지 못한 지방이 계속해서 지방 신생 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흘러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내장, 특히 간이나 췌장과 같이 중요한 장기들에 많이 껴 있어요. 그렇게 내장에 지방이 계속 끼다 보니까 배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닥을 바라봤을 때 발끝이 배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다면 인슐린 저항성이 꽤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른 비만이라고 하죠. 겉으로 보긴 괜찮은데 배만 유독 나와 있거나 또는 배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실제로 MRI를 찍어보거나 또는 체지방률 검사를 하게 되면 지방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도 인슐린 저항성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정상인보다 대사량이 떨어져 있다. In order just to maintain my weight, I have to eat less than 1,400 calories a day. What is 1,400 calories a day? I mean, it's almost nothing. I'm not full off 1,400 calories, and I find myself in a constant
well, maybe I shouldn't eat right now. And it is almost like an eating disorder in a way because it's like I have to restrict everything I do. 그동안 체지방 분해를 제대로 열지 못하면서 저열량 다이어트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 특히 대사량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당연히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각 기관들이 에너지를 제대로 쓰지 않고 아껴 쓰고 있죠. 대사량이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살이 찔 수밖에 없고 살을 빼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 건강이 나쁘다. 우리 몸이 하나의 공장이라고 했을 때 이 공장에 원재료가 입고되는, 자재가 입고되는 것이 소장이에요. 잎부터 항문까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몸 안이 아니라 우리 몸 바깥 공간이에요. 실제로 어떤 영양분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온다는 건 이 영양분이 소장에서 소장벽에 있는 장세포를 통해서 흡수되었을 때 진짜 우리 몸에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장이 중요한 공간인데 여기서 장을 망가뜨리고 장내 환경을 교란시키는 생활,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이 원재료를 넘겨받는 하역장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최근에 장내 미생물이나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이 주제는 제가 여기서 처음 언급하는데 꽤 중요해요. 건강 다이어트 분야에서도 이 주제가 주목을 받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았고 저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씩 알아나가고 있습니다. 장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경우, 장내 환경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도 살이 찌기 쉽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식욕 포만감 체계가 망가진 경우도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엔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다뤘던 것들이 이것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서 에너지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면 배가 고플 수밖에 없죠. 몸에 이미 에너지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과거에 잘못된 다이어트 과정에서 식욕, 포만감 관련 호르몬들의 분비능에 문제가 생겨 있거나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런 체계들이 망가져 있으면 살이 찌기 쉽습니다. 단순히 칼로리 문제가 아니라 이런 복잡한 원인들이 있다는 거고 제가 여기서 얘기한 것 외에도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현대에 문제가 되고 있는 비만들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을 확인하고 해결하는 데 집중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 최김이었습니다.